영광군수와 곡성군수의 재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 당 대표들까지 총출동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선거판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가동 3년 만에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파업안이 가결된 가운데 노사의 의견차가 커 전국 유일의 상생형 일자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해경이 중국어선 불법 어로 행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중국어선 12척이 접근하자 순찰기를 긴급 투입해 적어도 위력 기동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광주 옛 방직공장터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면적 비율이 10% 이상으로 조정됐고 기부 체납액은 증액됐습니다. 논란이 해소되면서 복합 쇼핑몰 조성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 당 대표들까지 총출동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판이 커진 이번 재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이틀째 영광 일정을 이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재선거가 그저 군수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권 심판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영광 발전을 위해 인물과 정책을 보고 장현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산이건 정책이건 똑바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영광 발전이 될 수 있도록 12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힘을 합칠 것입니다. 최근 지지세가 반등한 진보당에서는 김재현 상임대표가 경로당 등을 돌며 더 가까이에서 이석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투표를 잘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려요. 무소속 오기원 후보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영광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당대표들이 총집결하는 등 이번 군수 재선거가 대선 수준으로 판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여가 제일 커 지금 올해 금년에가 대통령 선거방 더 커. 힘이 있어야만이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유세차에 오르고 행사장을 돌며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전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영광과 곡성의 최종 투표율은 70%대. 이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한 이전을 반대하는 무한군민 걸기대회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 3자 협약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한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군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광주시를 성토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어 남학 중심 상가를 돌며 광주 군공항 이전의 진실을 알리는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가동 3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합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파업안이 가결됐는데 노사는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상생형 일자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 간 조정회의는 의견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상견례를 위한 교섭 장소와 시간에서부터 이견을 보인 겁니다. 사측은 업무 시간 외 광주 그린카진흥원에서 교섭하자고 했지만 노조 측은 근무 시간 내 사내에서 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오는 17일까지 남은 두 번의 진호위 조정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파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는 지난 8일 85.9%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16자리 정도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사전에 어떤 정보 공유나 소통에 대해서 좀 원활히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여전히 노동자를 배척하고
파업이 시작되면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가동 3년 만에 첫 파업입니다. 이달 말부터 유럽 수출길에 오를 캐스퍼 전기차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35만 대 생산 전까지 노조 없이 회사를 운영해 지역 일자리와 기업 이익을 보장한다는 상생협의 취지도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배제를 하고 노조하고 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사로서는 좀 이중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인데 지역과 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사가 슬기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 지역 공무원은 51명으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남도청과 22개 시군에서 공무원 5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기도 67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광주 지역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13건이었습니다. 중국 어선 12척이 서해상에 나타나 우리 해역으로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순찰 중이던 해경 항공대가 저고도 비행으로 어선들을 내쫓았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오성홍기가 달려있는 어선 12척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 어선에서는 어망을 이리저리 만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충남 태안 경렬비열도 남서쪽 93km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어선을 발견한 해경은 곧바로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항공대를 투입하고 인근 경비함정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투입된 순찰기는 낮은 고도로 위력 비행을 하는 한편 퇴거 명령 방송을 하며 중국 어선 12척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도 비슷한 시간 전남 신안 가고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척을 검문했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 무허가 어선들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조업에 따른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달 초순부터 서남 해역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인천 소청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지난달 24일에도 서해상에서 어선 4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앞으로도 서해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이번 주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옛 방직공장터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면적 비율이 10% 이상으로 완화되는 한편 건축비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기부 체납액은 증액됐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같이 의결하면서 논란이 해소되고 복합 쇼핑몰 조성은 빨라질 전망입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현대 광주 입점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공장터의 주상복합 건물 상가 면적 비율이 10%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옛 전방일식 방직 내 주거복합 시설의 주거외 용도 비율 조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주거복합 건물의 상가 비율을 광주 지역 통상 기준인 15% 이상이 아닌 10% 이상으로 적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상가 공실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한 요구였습니다. 대신 사업자 측은 줄어드는 건축 비용을 고려해 160억 원 상당 교량 2개와 20억 원 상당 복합 상가를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제안보다 20억 원 늘었습니다. 방직공장터 개발 사업은 개발 대상지 전체의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주거와 상가 면적 비율까지 확정돼 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현대 광주 등이 들어설 단위 필지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심의를 마치면 아파트 건설 계획을 논의하게 됩니다. 더현대 광주는 공사 관련 교통영향평가의 보완 서류를 제출해 광주시가 조만간 재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제14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전 세계 200여 명의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6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 전쟁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시민공간의 위협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시민단체의 후원행사 입장권을 기초의원들에게 강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 동남갑 지역위원회는 최근 민주당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당원 등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 후원행사 입장권 300장을 남구의회 남의원 의장에게 전달해 남의장 등 7명이 한 장당 2만 원씩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사전에 구매 의사를 묻는 절차 없이 입장권을 기초의원들에게 일괄 배분하며 지역위원회가 표를 강매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미술축제 아트광주24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갤러리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나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역 미술계와의 협업을 강화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각양각색의 그림들로 가득한 전시장이 미술 애호가들로 북적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국제 아트페어 아트광주24가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는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라는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3개 부스를 선보입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됐습니다. 4,400여 작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특히 지역 컬렉터들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프로포즈전과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라이징 스타전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국외 갤러리 10곳도 다양한 화풍의 작품을 선보이며 신선한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미술 전시 작품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장르와 함께 이렇게 교류할 수 있어서 어떤 새로운 영감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문화 클래스와 체험 부스도 마련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어서 참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트페어는 광주 비엔날레 티켓이 있는 관람객에게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 미술계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남 최대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광주24는 오는 13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제31회 광주 김치축제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우주 최광 김치 파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천인의 밥상과 스타 셰프 푸드쇼, 김치 체험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축제와 함께 대통령상을 걸고 매년 경연이 펼쳐지는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는 내일 남구 광주 김치타운에서 개최됩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근로자를 전보 조치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 정신병원 노조가 신청한 부당 전보, 부당 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중노위는 빛고울 의료재단의 직원들 인사이동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 부당 전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부서 이동에 대한 사유로 사측이 제시한 병원 경영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빛고울 의료재단은 지난 6월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정신병동 보호사, 조리실 조리원으로 인사조치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선거 회계 책임자는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산구 의회가 광주 송정역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산구 의회는 오늘 오후 광산구 의회 앞에서 송정역 광장을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력에 맞섰던 장소로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저항의 상징이라며 5월 정신계승을 위한 사적지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적지 지정 동의를 광산구와 광주광역시에 사적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